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함수 개념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까 함수 개념 설명드리면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프린트 2단, 프린트 3단, 얘네들을 100날, 1000날 출력해봤자, 또는 100번, 1000번 출력해봤자, 자, 얘를 지울게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만 출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단만 출력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개 쓴다 해가지고 뭐 2단이 출력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2단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함수를 사용해서 2단을 잘 출력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3단, 어느 날은 5단, 어느 날은 뭐 127단, 어느 날은 300단, 뭐 480단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함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번거롭고 귀찮아진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한 거. 그러면 자, 일단 프린트 2단이라는 요 녀석은 계속 뭐만 출력되고 있죠? 2단이 출력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자, 얘 때문에 지금 2단이 출력되는 거. 왜냐면 단위값이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날, 1000날 출력해봤자 2단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자, 함수명을 그냥 프린트 단이라 썼어요. 자, 그런다 해가지고 얘가 2단이 출력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걸 3으로 바꾸면 3단 출력되는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4로 바꾸면 4단이 출력되는 건데,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단이라는 값이 이 함수 내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좀 딱딱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유연하게 우리가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어떤 특정 개념을 배우기 직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오류를 내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느낌일까요? 얘는 몇 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얘는 3단, 얘는 5단, 얘는 10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전히 몇 단 출력되는 거예요? 4단이 출력돼요. 왜? 지금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요 변수의 값이 4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값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될까요? 얘는 값을 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을 정하지 않으면 단의 값을 도대체 어디서 받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단의 값을 어디로 넣냐면 얘를 지우고 이 단이라는 변수를 요 안쪽에다 넣습니다. 소괄호 안쪽에다. 자, 여러분들이 소괄호 안쪽에 넣은 요 단이라는 요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함수를 기억할 때 뭐만 기억하라 했죠? 세 가지 기억하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함수 정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리턴인데 아직 리턴은 안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개 변수를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지금 매개 변수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단이라는 변수를 이 소괄호 안쪽에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긴 값에 의해서 이 단이 결정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단이 출력될 거고 얘는 5단이 출력될 거고 얘는 10단이 출력이 될 건데 정말인지 확인해볼까요? 보이시나요? 3단 나오고 5단 나오고 10단 나오죠. 같이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단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내가, 즉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변경되는, 단의 값이 유연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작동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왜 매개변수나, 자, 이 매개변수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함수, 이 지금 요렇게 썼는데 요 내부를 함수 내부라 하거든요. 함수 내부와 함수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공간을 함수 외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는, 자, 네 번째, 매개변수는 함수 외부와 그 다음에 함수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서 매개변수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개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넘겨준
값에 의해 변수의 매개 변수 값이 결정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긴 3, 5, 10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다. 인자값. 자, 영어로는 arguments라고 합니다. 자, 영어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arguments라는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arguments에 대한 그런 이제 단어를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인자값이라 하는 거예요. 인자값. 그래서 3, 5, 10. 그러면 각각의 함수 실행했을 때 이 3이라는 값이 여기 꼽히고요. 5라는 값이 여기 꼽히고요. 10이라는 값이 여기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실행할 때마다 이때는 3단, 이때는 5단, 이때는 10단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의 값이 그러니까 함수 외부에서 넘겨준 값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작동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야, 너가 좀 잘하네, 너 좀 실력 있다, 좋네. 자, 근데 고객이 이게 계속 3단, 5단, 10단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되는 건 알겠는데 9까지 곱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고객 입장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까지 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수 내부에서 지금 9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9 대신에 리미트라는 걸 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9 대신에 리미트를 쓰다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죠? 9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9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3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3까지 곱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함수 내부에서 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수 외부에서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지금 이 함수가 조금 더 유연하게 작동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뭐 2까지 곱하고 얘는 뭐 7까지 곱하고 얘는 뭐 12까지 곱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되게끔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리미트 값이 고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어떻게 돼요? 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리미트라는 걸 어디로 들어온다? 단 옆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보이지? 자, 리미트를 이렇게 두는 거죠. 자, 매개 변수를 쓸 때는 쉼표로 여러분들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쉼표로 이런 걸 이제 매개 변수를 하는데, 자, 그러면 매개 변수가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자, 제가 보통 매개 변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함수를 자판기에 비유를 하고 매개 변수를 동전 투입구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판기, 그러니까 요즘은 뭐 자판기 보면 카드를, 근데 그 카드를 긁기 전에 동전 넣었잖아요. 동전 투입구가 2개라면 우리가 동전 구멍이 몇 개? 2개인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2개니까 동전을 몇 개 넣는다? 2개를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5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7이라 쓸 거고요. 얘는 10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가 몇 개? 매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넘겨준 인자값도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넘겨주는 인자값 또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자값을 2개 넘겼죠. 왜냐면 동전 투입구가 2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3이 단에 꼽히고요. 5가 리미트에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다 해서 3이 리미트에 꼽히거나 5가 단에 꼽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넘겨준 순서예요. 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3 넘겼으니까 3단, 5 넘겼으니까 리미트에 5가 꼽히니까 몇 가지 곱하는 거예요? 5까지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를 넘겼기 때문에 5단 나오고 7 넣었기 때문에 7까지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이니까 10단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12까지 곱하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몇 개를 늘리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조금 더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외부에서 넘겨준 인자값에 의해서 조금 유연하게 작동하는 그런 함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함수를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실행해봤자 그게
똑같은 결과값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실행할 당시에 외부에서 값을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조금 유연하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유연하게 작동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매개 변수를 쓰고 그리고 인자값을 사용해서 그 함수를 유연하게 작동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매개 변수는 동전 투입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근데 그건 규칙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3개를 쓰죠. 그죠? 예를 들어 3개를 썼어요. 제가 A라는 변수를 썼는데 이 매개 변수 안에서 여러분들 변수명이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단 쓰는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제가 일단 A라고 썼는데 자,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동전 투입구가 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다 해가지고 에러를 내뿜진 않습니다.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규칙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규칙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매개 변수 구멍이 3개다. 그러니까 즉 매개 변수가 3개다. 넘겨줘야 되는 인자값도 3개라고 보시면 돼요. 매개 변수가 2개면 인자값도 2개. 1개면 1개. 빵개면 빵개.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살짝 자바스크립트가 단점이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뭘 넘기냐에 따라서 얘가 좀 유연하게 작동이 되지만 매개 변수를 3개를 썼는데 여기서 인자값 2개 넘겨준다고 자바스크립트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규칙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면 3개, 2개면 2개. 어떤 프로그램 언어는 매개 변수를 뭐 3개 썼는데 2개 넘겨준다? 그럼 에러를 내뿜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매개 변수의 매개 변수 개수에 따라서 넘겨주는 인자값도 동일해야 된다. 인자값의 개수도 동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규칙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함수는 더 이상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내가 넘겨준 매개 변수에 의해서 유연하게 변하는 그런 함수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매개 변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